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김용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폭발력이 큽니다. 권성동 전 대표가 오늘 아주 시의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국 수호 시리즈 2. 시청자 여러분, 좌파 민주당 세력이 정권을 빼앗긴 가장 큰 원인은 조국입니다. 조국을 수호하고 조국 사태를 잘못 처리해서 결국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조국 사태를 역시 또 헛발질한 정의당은 아직도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 좌파 세력의 아킬레스건, 도덕성의 치명적인 결함을 옹호했던 것이 어떤 진보 세력의 존재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일로 많은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2의 조국 수호 시리즈, 이재명 수호로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중앙당사 전체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 중에서 부원장 김용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막아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 의원으로 친교를 맺어서 그리고 캠프의 주요 정책 부본부장을 맡았던 대선 캠프, 대선 경선 캠프, 그리고 경기도의 언론 비서관도 지낸 이재명의 입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 뛰어들기 전에,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벌써부터 대장동으로 돈을 번 사람들에게 대선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동규에게 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이 8억입니다. 과연 8억만 주었을까요? 그리고 8억 중에서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돈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김용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안희정을 떠올렸습니다.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선 자금을 모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것만 52억, 그 중에서 일부는 자신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김용도 틀림없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8억 중에서 얼마나 유용을 하고 얼마나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겠는가? 김용뿐이겠는가? 김용이 왼팔이라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현재, 그리고 경기도의 정책실장을 맡았던 정진상은 오른팔입니다. 정진상은 대선 자금 모금에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유동규가 풀려났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이번에 8억 원의 이 실체가 드러난 것은 유동규와 남욱 변호사가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유동규와 남욱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뿐이겠는가?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는 더 추가로 어떤 입을 열겠는가?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을 때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선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 그런 불법 자금에 손을 대는 일이 상당히 힘들다. 그러나 이재명 주변의 측근들, 왼팔, 오른팔, 그 어떤 이재명 캠프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일종의 마피아식의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장 또는 기자, 시의원 이런 사람들로 엮어진 마피아의 성격으로 봤을 때 과연
이재명 본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측근들이 돈에 관여된 사실이 없겠는가. 제가 오늘 정치권에서 튀어나온 얘기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반 이재명의 핵심이었던 서른 의원의 얘기입니다. 서른은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과거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당 대표로 나오지 말라는 주문을 했다.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까 대표로 나오지 말라. 우리가 막을 수밖에 없다. 당의 중요 부분인데 검찰이나 여당에서 공격이 온다면 우리가 안 막는다는 자세겠나. 당연히 결사적으로 당이 막을 것이다. 당연히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에 누가 오는 것은 안 된다.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점을 생각해 대표에 있지 않는 것이 좋겠다. 사실인 것은 나중에 밝혀지고 아닌 것도 밝혀지겠지만 여부에 상관없이 검찰이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당 정체를 공격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어차피 이재명이가 당 대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과 그 주변에 대한 공격은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 당이 나서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막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당이 알아서 막아줄 테니 이렇게 당대표가 돼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직접 당에 누가 되는 경우 이런 것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거부하고 당대표에 출마를 했습니다. 당을 자신의 보호막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마음속에는 김용 사태 같은 것이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김용 사태를 포함을 해서 이재명이 직간접으로 사법적으로 수사 내지는 기소가 된 사항이 5 내지 6건이 됩니다. 아들 문제를 빼고. 시청자 여러분, 조국을 수호했다가 망한 진보 좌파 세력 이재명에게 코각교에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 세력에게는 좋은 점이 될 수 있고 나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리스크가 너무 일찍 불거져서 이재명이 대선 경쟁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그 반작용으로 진보 좌파 세력은 참신한 인물을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내보낼 것입니다. 한동훈만큼 참신한 인물을 내보낼지 모릅니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의 몰락이 진보 좌파 보수 우파에게 결코 유리하다고만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